극적으로 성사된 야권 단일화 초접전 대선 전국에 어떤 파장을 미치고 있는지 짚어볼까 하는데 국민의힘은 이제 이재명 후보의 막판 추격에서 격차를 좀 벌렸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관련 발언들 좀 살펴보시면요. 박진 의원, 이제 완전한 정권 교체 이룰 기반을 조성했다. 원희룡 정책본부장, 대세는 정권 교체로 확고히. 그리고 이양수 선대본부수석 대변인, 윤석열 후보의 어퍼컷 세리머니 어우러지면서 유세 현장은 마치 축제의 장과도 같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리는 것에 대해서 경계심은 분명히 내려져 있고 안철수 후보와의 그 단일화도 완전한 화학적 단일화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아마 제가 이제 아침에 일간지 거의 모든 일간지 일면을 다 봤는데 다 이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만세하는 장면으로 장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것이 주는 국민들께 주는 어떤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권에서는 늘 있어 오고 앞으로도 계속 있고 한데요. 이런 것들이 해소되는 과정들은 이제 국민들께 크든 작든 묘한 카타르시스 같은 걸 주게 되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긍정적인 효과를 저는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고 안철수 후보에게 기대를 걸으셨던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되면서 잘 됐다. 그럼 이번에는 더 정권 교체를 잘할 수 있겠구나라고 지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나는 윤석열 후보랑 단일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안철수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던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 그런 실망들에 대한 어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차원에서의 국민들께 지지를 얻는 과정들은 앞으로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 표 중에 일부분은 또 이재명 후보에게도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또 투표장에 안 나가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그 표는 여러 가지 형태로 갈리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서서 제일 말씀드린 대로 갈등이 봉합되는 과정,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 자체가 정치권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소가 될 것이고 이번이 오늘 특히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첫 이날에 모든 언론에서 긍정적으로 이것을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아마도 이 안철수 후보의 표가 여러 갈래로 갈린다고 하더라도 확실히 윤석열 후보에게 더 긍정적인 것은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미세하게나마 윤석열 후보에게 웃어주는 그런 변수가 아니었을까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가 안철수 후보의 표 계산은 잠시 후에 더 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단일화에 대해서 비판적인 게시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또 측근 중에 한 명이죠.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존중은 하지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일 아니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금 일간지에 서로 웃으면서 나오는 사진을 보고 이게 지금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은 내부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도조차도 특히 이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셨던 분들의 실망감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분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간지에 나오는 사진만으로는 이것을 간단하게 넘길 문제는 아니다. 안철수 후보가 물론 여론조사였지만 5%에서 10%까지 두 자릿수까지 지지를 받았던 후보입니다. 근데 그 과거에서부터 국민 여론조사 100%라는 것이 명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명분도 없어진 상황에서 그리고 또 선거 유세 기간에 또 같이 운동을 하셨던 분이 돌아가셨고 그분의 유지를 받아서 완주하겠다 끝까지 결의에 찬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 결의에 찬 모습을 보여주셨던 한 1주인가 2주 정도에서는 정말로 좀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본인이 정치를 10년을 하셨다고 했는데 정치 10년 했던 기간 중에 가장 다음 대선에는 안철수 후보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마음까지도 들 정도로 뭔가 달랐던 모습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눈빛부터 목소리부터 분명히 달랐었고. 근데 지금 10년 동안 새정치 하겠다라고 했고 그 새정치가 뭔지는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명확한 거 하나는 국회에 지금 국회가 이렇게 거대 양당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다당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정말 저도 제 주변에도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히려 이번 대선에서는 제 주변만 봤을 때는 그냥 이제 전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면 이재명 후보보다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셨던 분들이 오히려 더 많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번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갑자기 다당제를 해야 된다는 분이 합당을 하셨고 이거 단일화 다음에 합당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얘기했던 새정치가 뭔지 모르겠으나 더 멀어졌다라는 부분 그리고 오늘 아침엔 더 난리가 났던 부분이
그러면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가 되고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고 난다면 그러면은 정부에서 안철수 후보의 어떤 몫이라도 일할 수 있다면 그래도 내가 지지할 수 있겠다라고 했던 분들조차도 오늘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인터뷰가 아침에 있었습니다. 총리 자리 제안받은 바 없고 이거 논의 아직 안 됐다라는 거. 그리고 뭐 국정 운영을 같이 하겠다는 부분, 공동정부 이것도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 공동대표는 이건 협의 안에도 있었던 것도 아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최고위원 2석에 대해서도 언론에서 나왔고 국민의당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희망 있게 얘기를 했지만 전혀 이것은 논의된 바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 도대체 안철수 후보가 합당, 그러니까 단일화 이어서 합당까지 가는 것 중에 그분을 지지하시는 분들 완전 배신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한 4일이라는 기간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누가 표를 더 가져가는 걸 떠나서 그분을 지지한 분들한테 대한 어떤 해명은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표가 지금 이렇게 지금 많이 가서 투표를 하잖아요. 특히 예. 광주 같은 경우는 어떤 배신감의 그런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불리한 지형이니까 김재수 위원장님께 한번 추가로 죄송한데 불리한 지역이 아니고요. 그만큼 안철수 후보를 많이 네. 지지했던 분들이 많았던 지역이라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 자체들이 그랬다는 말씀이고요. 일단 말씀은 이제 명분 없는 단일화였다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벌써부터 파열음이 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김재수 위원장님 반론 받을까요? 글쎄요, 이제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뭐 조건을 걸어서 이러이러한 자리들을 약속했습니다라고 하면 그건 국민들이 좋게 보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조건을 걸고 이러이러한 합당, 뭐 단일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을 때 결렬됐었습니다. 오히려 후보들 둘이서 단판을 냈고 나서 단일화가 이루어졌고 당시에도 이제 보면은 조건 없는 뭐 단일화 이런 식으로 처음에도 두 분께서 지금 언론에서 발표됐던 것처럼 뭐 조건 없는 단일화를 하겠다, 둘이 단판을 지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전 조건 여부를 가지고 그 유권자 지지자분들이 뭐 거기서 실망하고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이제 뭐 광주에서 왜 투표율이 높은가 이거는 그래서 여러 가지 분석 이유가 있었겠죠. 그게 단순히 이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심판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안철수 후보의 표가 어디로 향할지가 이제 이게 결국에는 관건일 것 같은데 윤석열 후보에게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산술적으로도 많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철수 후보의 슬로건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슬로건은 더 나은 정권 교체였습니다. 정권 교체. 정권 교체에 방점이 찍혀 있었던 것이었고요. 그러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정권 교체가 좀 어려운 일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안철수의 길을 지지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예. 그러니까 소신 투표라고 하시죠. 그 다음에 그냥 안철수 후보 자체가 좋아서 지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정권 교체라는 열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안철수를 찍을 거야. 내지는 그냥 안철수가 좋아. 뭐 이렇게 해서 찍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더 나은 정권 교체라는 프레임으로 안철수 후보가 자신의 정치적 행보를 걸어왔을 때 그 안에서는 정권 교체 자체를 원하시는 유권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분들은 어디로 향하게 되냐? 당연히 윤석열 후보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권 교체를 요구하면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셨던 분들이 이재명 후보로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안철수 후보가 지금까지 걸어온 정책 행보 자체가,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담아온 유권자의 지형 자체가 사실 윤석열 후보에게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 중에서 실망하신 분들 중에서 일부는 부동표가 다시 되거나 아니면 이재명 후보한테 일부 갈 수도 있겠지만은 이경 대변인이 보시는 사례와 제가 보는 사례들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겪는 사례를 가지고 토론의 주제로 가지고 오게 되면 당연히 편향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런 정치적 지형이라든지 안철수 후보가 걸어온 길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당연히 윤석열 후보에게 표가 더 많이 올라가는 것은 상식적으로 좀 예. 그게 납득이 더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솔직히 제가 민주당이지만 그래도 제 주변에 이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 분들이 많았다고 말씀드려서 좀 마음이 상당히 좀 찹찹하고 아픈 게 안철수 후보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정권 교체가 주가 아니었어요. 새 정치를 하자. 그리고 우리가 3당 합당 이후에 저희 둘도 거대 양당 중에 두 당이 지금 나와 있는 건데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정당 두 당만 양당만 있는 이것이 국민들한테 득이 되지 않는다. 서로 발목 잡기만 한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이렇게 낡은 양당 체제로 좀 깨자라는 얘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지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고 안철수 후보의 그 어떤 전문적인 부분도 지지했지만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안철수 후보는 결론적으로는
본인이 어떤 조건이 있었겠죠. 내부적으로도 그 조건이 무엇이냐라고 밝히라고 국민의 당 자체 내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밝혀지지 못할 뭔가 있을 거랍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결론은 거대 야당에 흡수된 거 아니겠습니까? 10년을 그렇게 외쳤는데 한 번에 한순간에 맥주캔 4개로 얘기를 하면서 흡수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명백히 밝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실망한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음 질문을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의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요. 뭐 안철수 후보의 표가 어디로 갈지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부동층 그중에서 표심을 정하지 못한 20대 여성의 표는 어디로 갈 것인지 그 부분이 변수가 될 것 같은데 그동안 20대 지지율에선 윤석열 후보가 강세긴 했었는데 20대 여성 같은 경우 윤석열 후보가 좀 어려운 국면인 거잖아요.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대 남성도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우리가 20대 남성이 겪고 있는 젠더 문제를 정치적 수면 위로 올려놓으면서 20대 남성들이 반응을 했거든요. 근데 젠더 문제라고 하는 것이 사실 기성 정치에서는 중요한 이슈로 다뤄지지 않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특히 이제 이준석 대표를 필두로 해서 이런 20대 남성들이 겪고 있는 젠더 불평등 간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정치권을 적극적으로 가지고 와서 토론의 장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20대 남성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는데 상당 부분 기여를 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반면 20대 여성들을 위한 정책 아젠다들이 지금 정치권 수면 위로 올라와서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얼만큼 우리가 20대 여성들이 겪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정치적으로 발굴하고 이것을 세련대로 정치적 아젠다로 가다듬을 수 있느냐가 남아있는데 사실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장 접근 가능한 방식들이 있을 거고 특히 이제 30대, 20대 여성들이 겪고 있는 경력 단절의 문제라든지 출산 육아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그런 정책들을 내놓고 있고요. 실제로 20대 여성들, 30대 여성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적극적인 정치적 아젠다를 당 차원에서 발굴해놓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과정들이 있지 않으면 20대 여성들의 표는 끝까지 저희가 요원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3차 TV 토론 때도 여성에 관한 정책에 대한 얘기 많이 했고 최근에 20대 여성 여심을 공략하는 행보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 여성분들이, 그러니까 저를 보면 이제 여성 청년분들이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시는데 또 어떤 분이 제가 최근에 좀 잊고 있었던 얘기를 한번 다시 해주셨던 게 있습니다. 경기도 도민이었고,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지금 경기도에서 정치라는 것은 가지하는 짓을 해야 된다. 그 중심에 민생이 있다라고 했던 부분이 항상 있었는데 그 여성분이 저한테 제가 잊고 있었던 걸 알려준 게 뭐냐면 경기도 도민인데 300만 원을 경기도가 지금 어찌됐든 간에 그런 부분에서 보증을 쓴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연 1%로 300만 원을 빌려줬다. 그런데 이것이 본인이 정말로 어려운데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은 더 이자가 훨씬 더 높은 고리대금 이자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바뀌면서 돈이 많은 분들이 더 낮은 이자를 사용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결정적으로 아직까지도 이걸 선택을 못했다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마지막에는 어떤 후보를 선택을 할 것인가. 어찌됐든 간에 행정가로 95% 공약에 대해서 약속을 지켜온 후보가 있는 것이고 한쪽에서는 그냥 정권 교체를 하겠다는 후보가 있었을 때 이거를 도장 찍기 직전에 내가 투표를 하기 직전에 정말 나의 미래를 위해서는 분명히 미래가 보이는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그런 후보를 선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정치권 소식 두 분의 젊은 정치인 이경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김재석 국민의힘 도봉갑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